공원 벤치 아래 종이 비행기. 천천히 걷던 산책길이었습니다. 벤치 옆에 앉아 쉬려는데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반쯤 구겨진 종이 비행기 하나였습니다. 펴보니 어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용기 내서 말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작은 종이 하나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오래된 마음을 깨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장. 발끝에 닿은 종이. 오후였습니다. 은빛마을 공원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도 선선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시간도 많았습니다. 나무들을 보며 걸었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조금 지쳤습니다. 벤치에 앉기로 했습니다. 공원 한쪽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벤치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앉기엔 괜찮았습니다.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발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밟을 뻔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벤치 아래에 종이가 있었습니다. 종이 비행기였습니다. 하얀 종이로 접은 비행기였습니다. 반쯤 구겨져 있었습니다. 날개 하나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떠났습니다. 이 종이 비행기를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손에 쏙 들어왔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보통 종이 비행기와 달랐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종이 안쪽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펼쳐봐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펼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완전히 펼쳤습니다. A사 용지 반쪽 크기였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린아이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습니다. 힘주어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연필로 쓴 것 같았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엄마에게 용기 내서 말할 거예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글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짧은 문장인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린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진지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에게 용기 내서 말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봤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나 봤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말이었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썼나 봤습니다. 다짐을 한 거였습니다. 주위를 다시 봤습니다. 아이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혹시 돌아와 찾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손으로 눌렀습니다. 종이를 접었습니다. 다시 비행기로 접었습니다. 원래대로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아이의 다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2장, 접힌 문장.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미술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가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도 칭찬했습니다. 미영이는 재능이 있어. 미술 학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니고 싶었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월급으로 겨우 살았습니다.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바빴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폈습니다. 채소를 팔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학원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공책에 그렸습니다. 스케치북도 아꼈습니다. 돈이 들었으니까요. 연필 한 자루로 그렸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도 학원 안 다녀? 응, 안 다녀. 왜? 잘 그리는데. 그냥 쓸쓸했습니다. 친구들은 학원에서 배운 걸 자랑했습니다. 새로운 기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들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물었습니다. 넌 하고 싶은 거 없니?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있으면 말해. 엄마가 해줄게. 응, 알았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학원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미술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술부는 준비물이 많았습니다. 물감도 사야 했습니다. 캔버스도 사야 했습니다. 돈이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술부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그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집안 형편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꿈을 접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취직을 위해서였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집을 도와야 했습니다. 엄마는 미안해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엄마가 형편이 안 돼서. 괜찮아. 나 이게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섬유회사였습니다. 그림은 그만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삼키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엄마에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엄마는 어떻게든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함께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평생 남았습니다. 종이 비행기 속 아이도 그럴까요? 말하지 못한 채 평생 안고 살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장. 말하지 못했던 시간.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비행기는 여전히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28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딸과 저는 가까웠습니다.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가끔 느꼈습니다. 딸이 뭔가 말하려다 마는 순간을요. 입을 열었다가 닫는 순간을요. 망설이는 표정을요. 엄마, 저기. 응?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속상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 하지만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은빛나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요즘 좀 피곤해. 거짓말 같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묻지 않았습니다. 딸을 믿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걱정됐습니다. 혹시 저한테 말하기 어려운 건 아닐까?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닐까? 저도 모르게 딸의 용기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딸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건 아닐까? 늘 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닐까? 딸이 말하면 중간에 끊는 건 아닐까? 돌이켜보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말하는데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엄마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딸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말하기 어려운 엄마가 된 건 아닐까? 제 엄마도 그랬을까요? 저한테 말하기 어려운 엄마였을까요? 아니, 엄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들어줬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한 거였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엄마를 힘들게 하기 싫어서 혼자 삼킨 거였습니다. 엄마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딸도 그럴까요? 저를 힘들게 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저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참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더 안타까웠습니다. 딸이 저를 위해 자기 마음을 삼키고 있다니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말해. 뭐든 말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야.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그냥 말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해야 했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4장. 스친 질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꺼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엄마에게 용기 내서 말할 거예요. 읽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물어볼 것 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와. 엄마가 밥 해줄게. 보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뭐 드시고 싶어요? 너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냥 와. 네. 토요일에 갈게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딸을 만나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딸의 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샀습니다.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오후에 딸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 물이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딸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요. 엄마는요? 나도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갈비찜 냄새 나는데요? 응. 내가 좋아하잖아. 조금 이따 먹자. 고마워요, 엄마. 저는 딸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네. 하지만 표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있으면 말해. 엄마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딸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 응. 말해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요 멈췄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왜?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도 심해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근데 엄마한테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엄마가 실망할까 봐요. 제가 약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할까 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저를 위해 참고 있었구나.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혼자 버티고 있었구나.
바보야. 엄마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회사 일은 그 다음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힘들면 그만둬. 다른 일 찾으면 돼. 당장은 쉬어도 돼. 딸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말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더 잘 들어줬어야 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네, 알았어요. 5장. 다시 날린 것. 저녁을 먹었습니다. 갈비찜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뭐 해요? 산책하고 그러지. 오늘도 공원 다녀왔어. 좋겠다. 여유롭게 사시네요. 응.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종이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말해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재미있는 걸 봤어. 뭔데요? 종이 비행기를 주었는데 안에 글이 적혀 있더라. 엄마에게 용기 내서 말할 거예요 라고. 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짜요? 누가 쓴 거예요? 모르지. 아마 어린아이인 것 같아. 글씨가 어렸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모르지. 근데 그 글을 보고 생각했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용기 낸 거잖아요. 그래. 잘했어. 말해줘서 고마워. 딸이 웃었습니다. 그 종이 비행기 어떻게 됐어요? 아이한테 돌려줬어.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더라. 그 아이 것 같아서 건넸어. 받았어요? 응. 아무 말 없이 받아서 다시 날렸어. 잘했네요. 그 아이도 용기 낼 수 있을까요? 그러게. 엄마는 속으로 응원했어. 그 말이 무사히 닿기를 바랐어.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응원해요. 그 아이가 말할 수 있기를. 우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딸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편해요. 그래. 편하게 있어. 한참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요. 나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컸구나. 이제 저를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컸구나. 고마워. 엄마도 그럴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딸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여기서 자고 가지 그래? 괜찮아요.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배웅했습니다. 현관까지 함께 갔습니다. 딸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고마워. 딸을 안았습니다. 조심히 가. 연락해.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용기를 냈습니다. 말하고 싶었던 걸 말했습니다. 저는 들어줬습니다. 받아줬습니다. 종이 비행기 덕분이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제 역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다음 주 공원에 또 갔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일까요? 종이 비행기를 날린 아이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그 아이가 용기 낸 말이 무사히 닿았기를, 엄마가 잘 받아주었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서로 말하고 듣는 관계가 되기를, 작은 종이 비행기가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것, 그리고 잘 들어주는 것, 둘 다 중요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더 잘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용기 내서 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평생 남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말하면 풀립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쉬워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이어지는 관계가 소중합니다. 종이 비행기 하나는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공중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는 작은 흔적들은 지나간 시간을 붙잡기보다 지금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래 열지 않았던 옷장 안에서 조용히 남아있던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다시 손에 닿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빛나무였습니다.